안녕하십니까. 골드부동산 소장 골든아저씨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소득세법 제154조 5항 부분에 대하여 자세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주택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방송을 꼭 보시고 참고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양도소득세 부분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세무사나 국세청에서도 금방 명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을 양도할 당시, 즉 해당가세로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2021년, 즉 올해부터는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오늘 방송해드리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실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6월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또 중과세되므로 이제 팔고 싶어도 급하지 않은 분은 양도소득세가 급이나 사실 매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주택의 매도량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량 또한 확연히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고 매매 호가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매수자는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부동산 시장 개입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54조 비과세 요건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유기간의 산정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소유자가 1주택을 처분하고 최종 남은 1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만 된다면 당장 팔아도 바로 비과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부분이 그렇지 않게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당해 주택이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되고 조정지역이라면 2년의 거주까지 해야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하면 2주택에서 오늘 1주택을 매매하고 남은 주택은 몇 년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2년을 경과해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일시적 2주택 조건은 제외됩니다. 2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양도, 즉 매매가 있고 정려, 그리고 용도 변경, 다음은 멸실, 그리고 세대 분리, 이러한 사유로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양도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2021년 2월 17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려와 용도 변경에서 1주택이 되는 시기도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54조 5항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을 보면 최종 1주택이 된 날을 기산점으로 2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조정구역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말까지 1주택을 남기고 모두 처분했다면 남은 1주택의 비과세 기산일은 땅의 주택의 최초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즉 최초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언제 매도하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정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두 채를 보유하다가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한 채를 정려했다면 남은 주택의 비과세 기산일은 주택을 정려한 날로부터 남은 주택이 2년을 경과해야 하고 조정지역이라면 2년의 거주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정려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제는 2주택에서 1주택을 정려한다면 남은 1주택은 2년을 경과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용도 변경에 의하여 1주택이 되었을 때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을 보유하다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워서 업무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수에서 빼고자 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했을 때 남은 주택의 비과세 기산일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남은 주택의 비과세 기산일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도 변경일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고 최종 1주택이 되고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남은 주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멸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의 아파트와 시골의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시골 농가주택을 멸실하고 최종 1주택이 되었을 때 1주택의 비과세 기산일은 부산 아파트 최초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종 1주택이 되는 날부터 비과세 기산일이 되었는데 멸실만큼은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산일은 부산 아파트 최초 취득일이 기산일이라고 유권 해석되어 있습니다. 세대분리로 인하여 1주택이 되었을 때는 세대분리된 날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산점이 아니고 주택의 취득일이 기산점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으나 이 부분은 아직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나와 있지 않는 관계로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수 의견이 상식이겠으나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실무에서 등기 이전일에 양도한 주택이 하나밖에 없다면 무조건 비과세 된다고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처리하였으나 이제는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택의 취득일이 2년을 넘겼어도 중간에 양도나 정려 등 다른 주택을 이전한 경우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매도인에게 한 채밖에 없다는 말만 듣고 쉽게 생각할 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신중하게 컨설팅해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 된다고 매도를 권유하여 비과세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철저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실거래와 지금의 호가 사이에 가격 차이로 인하여 거래량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순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